안녕하세요. 저가 발표할 것은 1년 동안 느낀 것 중에 저에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첫 번째는 화예요. 제가 남들과는 좀 다르게 분노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오히려 뭔가 큰일에는 화가 절대 안 나는데 사소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화냈던 것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자차인데요. 제가 지영쌤께 선물한 유자차를 갑자기 하루 만에 누가 다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막 화를 냈었고요. 두 번째는 축제 때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매우 화가 났었고, 또 국토 때 체력인가 잘 못 걸었을 때도 매우 화가 났었죠. 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짜증내는 이유 세 가지가 공통점은 바로 민폐였어요. 저는 민폐 끼치는 걸 되게 예민해하고 뭔가 여러 민폐들 중에도 먹을 거나 시간 약속 이런 거 가지고 막 민폐를 끼치면 매우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면 엄청 분노 조절 못해서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막 어릴 때는 욕을 몰랐으니까 막 연필 부러뜨리고 나 화났다고 연필 부러뜨리고. 근데 이제 욕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내는 이유는 애들이 미안해하길 바라고 화를 내는 건데, 이렇게 막 완전 막말을 막 해보니까 애들이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애들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뭔가 화가 났죠. 근데 그거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서로 뭔가 화만 내고 그러다 보면은 얻는 것도 없고 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화가 나더라도 욕은 자제하고 막말도 자제한다는 식으로 이제 고쳐 나갈 거예요. 두 번째는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을 몰아붙일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의견 차이 때문에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사람들 중에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아 빡쳐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쟤를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면 나랑 같이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아 빡쳐 왜 저래 진짜 짜증나게 이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억지로 맞춰서 상대방이 제 의견에 만약에 억지로 맞춰서 나도 찝찝하고 상대방도 찝찝한 상태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양보해서 중간점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솔직히 배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외동딸로 태어나서 그런지 혼자 살아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타협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상처받고 저한테 그런 사람한테 미안하고 어렵겠지만 노력해 볼 거예요. 네,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발표가. 세 번째, 바로 모순. 네, 제일 어려운 주제죠. 자, 모순은 저는 왜 생기냐고 생각하면, 왜냐면 아는 척을 해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일단 어떤 상황을 겪어보지도 않고 먼저 섣부르게 판단을 하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람들의 설득을 당해요. 근데 만약 그래도 같은 판단, 이 예전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제가 기가 얇고 그래갖고 다른 판단을 내리죠. 예를 들어 내가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돼. 왜냐면 건강에 나쁘거든 했는데 왠지 마셔보고 그러니까 기분 좋네. 기분 좋네, 좋은 거야. 나중에 술은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그것들이 다 생각은 어느 때나 변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당연히 바뀌는 거 아니야. 이거 나의 융통성 있게 원래 다 그러는 거지. 딱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게 아닌 거죠. 갑자기 내가 하지 마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 어이가 없고 좀 그럴 때가 있었죠, 많이.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섣부른 상황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끝으로 제가 보완할 점들을 생각하면서 완전 빡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 남들이 막 보완할 점을 얘기해 주는데 그럼 니는 아니야 이러면서 완전 빡치고 막 그게 뭐가 단점이야 이러면서 그거 장점일 수 있지 이러면서 저를 막 오히려 더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완전 우울했었어요. 근데 옆에서 하루 전까지도 안 했었는데 도와준 재한이 너무 고마워요. 진짜 없었으면 못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를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고 근데 이 발표를 통해 바로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남은 2년 동안 노력해서 성장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네, 태연이 발표 끝났습니다. 네,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죠. 태연이 아버지 혹시 안 알려도 숨기고 있어. 태연이 엄마가 대표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니 일단 태연이가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얘기를 뭐 당장 며칠 사이에 받을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반복된 일들이 체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오히려 재한이가 옆에서 일러주고 해서 고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점이 저는 고맙게 생각해 재한아 어디 갔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태연이가 좀 남을 배려하지 못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닿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절을 못하죠. 근데 그때 항상 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훨씬 더 뭐 다른 친구들이 이제 그만 릴렉스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도 있고 그거는 재한이뿐만이 아니라 정인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주변에 뭐 나주라든가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는 걸 굉장히 좀 이제는 좀 가슴 깊게 받아도 좋겠어요. 왜냐면 알아 나도 알아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알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더 유연하게 대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2년 동안 저도 태연이가 변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쌤 오셨네요. 이쁘대.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태연이가 평상시 밝은 분위기에서도 내내는 얘기를 보면서 앞서 이런 끄집어내가지고 좀 더 가졌을 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듣고 싶은 사람이나 우정. 아니 태연이가 알다시피 자기 주장이 세고 그런 아이잖아요. 근데 주제를 정하고 나서 권희쌤이 얘기하고 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의 보완할 점이 뭐냐고.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막 모순, 막 주장 강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처음에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런 게 고쳐야 될 점이야 이렇게 내가 말해줬어요. 근데 처음에 짜증내면서 그 PPT를 만들더니 근데 결과를 저렇게 딱 써놓으니까 되게 태연이가 좀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자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연이도 보완할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번 학기에 좀 잘하고 뿌듯한 점을 썼었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뿌듯한 게 뭐였는지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죠.
정민이가 아쉬워하니까. 네. 뿌듯한 거? 그 축제 기획 때 엄청 열심히 제가 간대학교 들어와서 가장 열심히 한 일이 축제 기획 그 무대 꾸미기거든요. 그거를 막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만 붙들고 완전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거의 결과도 그렇게 잘 나와서 그게 제일 뿌듯하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나도 집중이라는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거.